안녕하십니까. 사파 사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시는 분께서 관련한 통계 분석에 대해서 조금 문의가 오셨는데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전달이 부분이 좀 안 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팀원분하고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시는 것 같아서 관련한 부분을 데이터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통계학과 출신이고요. 통계 관련한 업무로 회사를 지금 대표이사를 하고 있으면서 업무만 한 19년 정도 했습니다. 통계 관련한 강의는 대략적으로 한 12년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 사이에는 매년 1000시간 가까이, 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년부터는 매년 1000시간 이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200시간 동안 통계 관련해서만 강의를 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만 말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별도고요. 자, 그리고 제 소개를 또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제사 해당하는 사경환을 쳐서 검색 도서를 보시게 되면 여기를 보시면 사경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가 20개, 네, 여기까지가 20개예요. 그리고 둘, 넷, 여섯, 여덟, 그러니까 28종 정도의 도서를 제가 매년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조사 방법론, 그 다음에 통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획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5,000명 정도가 됩니다. 네이버 최대입니다. 네이버 최대 통계 관련 카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통계 관련해서는 제 말씀을 일반적으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통계청 해당되는 공무원 시험도 제가 강의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영에서 말씀하시는 강의하고는 조금 접근 방법이나 용어가 조금 특화되어 있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은 조금 부분은 상황에서 달라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엑셀 데이터 분석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엑셀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카페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를 보시게 되면 현재 인원수 45,000명이고요. 카페 운영 경험만 11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수진 분들하고는 조금 접근 방법이나 설명 방법이 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강조드리고 합니다. 좀 차별점이 있다는 거죠. 차별점. 자, 우선적으로 통계적인 부분에서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회계 분석에 대해서 오해 부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쪽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적 자료와 양적 자료로 구성이 돼야 되고 전제 조건은 선형해야 됩니다. 반드시 선형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X와 Y, 일반적으로 X와 Y 간의 선형성을 가져야 됩니다. 선형성에 관한 상관관계가 일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중구성 그런 조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물론 선형성,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회계 분석에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 전제 조건은 우선은 선형성을 충족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회계 분석에서의 유의성과 해당되는 적합도 모형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을 잘못 들으시는 건지 이해를 조금 어려운 설명이 어려우신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선적으로 회계 분석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라는 것을 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모형의 적합도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모형의 적합도. 이걸로 쓰니까 좀 힘드네요. 제가 한글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죠. 자, 분석 툴은 엑셀로 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라면 회계 분석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회계 분석을 하는 것은 우선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입니다. 함수의 관계를 말합니다. 함수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양측 검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반드시 뭐라고? 양측 검정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단측 검정을 하시는 겁니다. 단측을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단측을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라 양측을 먼저 하고 방향성을 보고
긍정인지 그 부정인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긍정으로 해서 나누기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잘못된 내용을 인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번을 내가 말씀드린 거는 잘못된 강의나 인지를 하시고 나서 이거 자기가 맞다고 설명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 분석만 설명드리면 이것만 공부하시려면 최소한 2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2년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합니다. 자, 1차적으로 선형성이 필요합니다. 선형성이라는 것은 X와 참고적으로 제가 지분 못 들어간 지도 일주일이 넘은 상황에서도 설명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X와 Y에 상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상관관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상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상관관계 있으려면 상관 분석을 돌려야 되겠죠. 상관 분석.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양의 방향이 있다면 X와 Y 간에는 서로 간에 X가 증가되면 Y가 방향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 이 기반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양의 방향인지 음의 방향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측 검정이 되면 단측 검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양측 검정이 되면 단측 검정이 되는 거고, 기울기의 방향을 보고 해당하는 상관 분석의 방향성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형성을 무조건 기본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합니다. 두 번째, 독립변수는 변수와 종속변수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양적 자료가 되어야 된다. 자, 종속변수는 무조건 양적 변수가 되어야 되고요. 독립변수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양적 변수, 질적 변수가 되시려면 더미 변수라는 것을 따로 변수를 변환해서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독립 변수가 하나만 들어가면 단순 회귀 분석, 두 개가 들어가면 다중 회귀 분석이 됩니다. 자, 엑셀에서도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이 나오는데 다중 회귀 분석은 잘 안 나옵니다. 얘가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유의성이나 그런 것들 검증하기가 스텝와이즈나 그 방법을 쓰기는 매우 어렵고요. 저도 이걸 가지고 조금 일부러 강의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강의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 정말 좋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저도 현재 엑셀이지만 엑셀에서도 추가하기나 통계 분석 기능들이 많이 무료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것들은 이거를 강의하는데, 왜냐하면 회귀 분석에서 좋은 방법이 안 나오고 상관 분석에서 P값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통계 전문 툴을 쓰시는 거고, 요즘 무료 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드시 엑셀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탑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독립변수 양적, 종속변수도 양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자, 계속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회귀 분석에서는 적합도와, 회귀 분석 우선 모형의 적합도가 필요합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모형의 적합도가 합니다. 적합도 혹은 타당도라고 합니다. 타당도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선은 모형식이, 기무가설은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모형이 적합하지 않답니다. 적합하답니다. 모형이 적합하다. 만약에 다중회귀 분석이라면 어떻다? 최소한 하나는 요인은 모형이 적합하다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해당하는 베타는 죄송합니다. 베타는 0이다. 네, 베타는 0이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베타가 0이 아니다라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걸 보기 위해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결정계수, 다중회귀 분석일 때는 수정된 결정계수를 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0.3은 돼야 됩니다. 최소한 0.3은 돼야 된다. 최소한 0.3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관 분석에서는 상관관계, 상관계수와 상관분석의 P값을 구해야 됩니다. 상관분석의 P값과 상관계수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상관계수가 우선 P값이 0.05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관계수를 통해서 음의 방향이냐 양의 방향이냐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0.6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절대값 기준이요. 네, 절대값 기준으로
0.6보다 높으면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상관계수가 0.3인데도 불구하고 P값이 작은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강한 관계는 아니라는 뜻이죠. 강한 관계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결정계수는 최소한 0.3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 분석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분산 분석은 회귀 분석에서 분산 분석입니다. 해당되는 모형에 적합된 분산 분석이지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 아닙니다. 몇 번이고 강조드립니다. 자, 분산 분석에서는 해당되는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해당되는 기무가설이 기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잘 안 나오고요. 보통 요걸 가지고 해석을 하십니다. 자, 적합도까지 보셨고, 이제 이번에 회귀 분석의 회귀 개수죠. 회귀 개수의 유의성 검정을 하겠습니다. 유의성 검정. 자, 유의성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무가설이 회귀 개수는 0이다입니다. 회귀 개수는 0이다. 회귀 개수는 0이다. 혹은 회귀 개수는 의미가 없답니다. 정확하게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회귀 개수는 대립가설은 회귀 개수는 의미가 있다. 있다가 될 것이고요. 식은 요거하고 똑같은 결과치가 나타납니다. 네, 근데 조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회귀 개수 자체가 0이란 뜻이 아니라 회귀 개수의 의미가 없다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회귀 개수, 즉 기울기 자체가 0이란 의미가 아니라 회귀 개수가 뭐라고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의미가 없다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회귀 개수는 그 기울기가 0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기울기가 자체가 0이라는 것이 아니라 독립변수로서 기울기 부분에 적합한 회귀 개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즉 적합한 독립변수가 아니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울기는 기본적으로 요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울기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회귀 개수는 해당되는 부분에 독립변수를 적용한 부분을 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과 변수와 회귀 개수를 사용해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독립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해당 부분은 회귀 개수의 기울기가 0을 설명하는 게 아니야. 다시 회귀 개수의 0이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거야. 독립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회귀 개수의 모형에서, 회귀 개수의 모형식에서 그다음에 P값을 봐야 됩니다. P값과 T값. T값을 보시고, 근데 T값보다는 P값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미가 있다면 비표준화, 비표준화 회귀 개수를 통해서 방향성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료 자체가 양의 방향인지 음의 방향인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독립표본 T검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독립표본 T검정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집단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두 개의 집단입니다. 남자와 여자, 즉 집단이어야 됩니다. 집단이어야 돼요. 집단.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국가가 자료가 하나씩밖에 없다면, 이거는 독립표본 T검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한 개씩의 데이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어야 됩니다. 집단. 그러니까 국가별로, 한 국가별에 만약에 일별로 자료들이 있다면 그거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거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거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최소한 독립표본 두 개의 집단만 가능합니다. 국가가 두 개여만 구성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걸 확장한 개념이 분산 분석이죠. 이거를 세 개 이상의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검정을 분산 분석. 그래서 평균 차이 검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균 차이 검정입니다. 평균 차이 검정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구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나라, 예를 들어서 한국의 자료가 한국하고 일본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본의 정보가 있는데 단 오늘의 날짜밖에 없다. 혹은 토탈적인 자료가 하나밖에 없다면 이거 가지고 독립표본 T검정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최소한 이 속성 자체가 한 30개 정도가 되는 게 좋아요. 이거 하나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 평균을 구하는 거죠. 평균을 구해서 평균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분산 분석 얘를 확장한 개념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대응 표본 T 검정 같은 경우, 대응 표본 같은 경우는 사전 사후, 사전 사후 효과 검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분산 분석에서도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검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 역시 분석을 해보면 이 집단이 해당하는 집단이 5개 이상이 되면 얘가 명확하게 분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표본수가 각각의 30개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당은 6개만 돼도 180, 200개 이상의 정보들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개죠. 최소한 30개를 평균, 30개 평균, 30개 평균, 30개 평균, 30개 평균 이렇게 돼야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30개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5개만 돼도 150개의 샘플링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한 국가에 30개씩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또한 회귀 분석에서도 독립 변수가 5개 이상이 들어가면, 독립 변수 자체가 5개 이상이 들어가면 이 변수 간의 상호작용으로 좋은 모형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독립 변수도, 회귀 분석에서 투입되는 독립 변수 역시 5개 내외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시면 우선 주셨던 요 내용들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중국인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감염자 수가 높다고 볼 수 있는가? 연령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망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이렇게 설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설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정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떻다? 유동인구와 감염자 수 간에는 관계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먼저 양측 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측 검정을 하시는 겁니다. 단측 검정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유동인구도 증가가 돼야 되고 감염자 수도 증가되는 자료가 양의 방향으로 나와야 됩니다. 해당하는 선형관계가 기본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 역시 양의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양측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2분의 1로 또 적용하기, 기본적으로 양측 검정은 P값 그대로 적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균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망률이 높다, 이런 것도 역시 양측 검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단측 검정을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먼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을 반드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9회 독립 T검정 돌려달라는데, 자, 설명 좀 드리도록 하죠. 주셨던 내용을 보니까 제가 실제로 지금 바로 편집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5월 27일까지 정보들만 있는 것 같아요. 다시 5월 27일까지 정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일이 됐든 누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누적 아니면 당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국가 코드 같은 것도 지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피벗 테이블 바로 시작합니다. 국가 코드 넣어봅니다. 국가 코드를 넣고 국가가 몇 개가 있는 걸 보면 대충 볼게요. 대충 한 개씩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뭐라고요? 한 개씩이어야 되어 있고, 국가는 215개 국가로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각 자료는 개수니까 한 개씩만 되어 있네요. 한 개씩만 구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가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가명으로 한번 해볼게요. 국가명으로 한 경우 합산으로 해볼까요? 요거를 합산으로 고쳐도 합산은 안 되죠. 이거는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개수를 구해야 됩니다. 개수로. 그래서 215개의 국가로 나눠지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걸 뺄게요. 다음에 WHO 구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로 나눠지는지. 자, 현재 215로 나와 있고요. 집단은 6개 집단입니다. 6개 집단인데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표본수가 너무 작고요. 이 부분이 특히 여기 표본수가 작기 때문에 분산 분석에 해당되는 변수로서 독립 변수로 투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실시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등분산 검정이 안 될 것 같아요. 등분산 검정이 안 되면 해당하는 분산 분석 자체는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별 비타민 요 개수가 몇 명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몇 개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응답자 수만 보겠습니다. 개수를 본 결과 실제로 43개밖에 없네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표본수가 매우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표본수가 210몇 개에서 43개로 매우 작아진다는 자료가 많이
비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당일 확진자, 누적 확진자 등이 나타나는데 요걸 봤을 때 5월 27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혹은 사망자로 봐야 될지 아니면 당일 확진자만 봐야 될지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5월 27일자 그 다음에 중국이 이 자료 자체도 모두 누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누적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누적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렇게 표본수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누적이 이렇게 작나? 언제 기간이 똑같나? 이 기간이 요 76일 동안 869명밖에 안 갔다는 소리인데요. 이건 좀 맞는 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누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시 얘도 누적이라고 가정하고 지금 실제로 원하는 거는 이게 누적이라면 누적 확진자와 누적 사망자가 돼야 되는 거고요. 얘가 1일이라면 반드시 얘도 1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행자 합계는 별로 필요 없고요. 화교수 같은 경우도 너무 작은 수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습니다. 표본수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독감 환자 수와 이 부분도 상가분석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별 인구수 100만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평균 연령도 좀 있네요. 그 다음 D레벨 요것만 가지고도 따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현재 이 자료를 가지고는 독립표본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자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독립표본을 할 수 있는 기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진자 혹은 사망자를 종속변수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확진자와 사망자 이거를 제가 최종 종속변수로 넣을 건데 해당되는 기준자가 없어요. 얘는 분산 분석을 이걸로 가지고 한번 실시를 해볼 예정이고요. 근데 분산 분석은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과 추가 기능을 통해서도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근데 여기서는 독립표본을 돌릴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을 해야 되냐? 어떤 기준을 할 거냐면 이 기준 자체를 다시 구분 기준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묶을 건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한 이거는 독립표본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 얘는 다 양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독립표본을 하기 위한 해당되는 독립변수를 투입하기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국가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두 개로 나누든지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겠죠. 중국인과 외국인데 또 여기가 또 문제예요. 자, 이 자료 자체가 조금 그러긴 한데 0하고 빈칸이 있거든요. 0은 안 갔다는 거고 빈칸은 아예 자료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 간의 차이가 있어요.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중국이 외국 관광객이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할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자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해당되는 기준자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0까지 포함할게요. 0과 빈칸만 1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거는 중국인 방문 여부, 중국 여행 여부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독립표본 T검정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0과 필드값 없음을 놓고 얘만 1로 채우겠습니다. 얘만 1로 채울게요. 얘만 1로 채우겠습니다. 다음에 그 외의 자료를 보죠. 그 외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0과 필드값 없음을 빼고 실제 자료가 있는 자료들만 보고 중국인 여행 집단이라고 보고 가겠습니다. 이 집단만 제가 2라고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중국인 여부 자체를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누적 확진자와 누적 사망자 간의 독립표본 T검정은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독감 환자 수 이런 것들도 이건 한번 조금 더 상가분석을 돌릴 건데 이것도 표본수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게 잘 큰 거에 다르냐. 그 다음에 해당되는 연령하고도 관련을 한번 해보고 D레벨 이것도 별도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GDP하고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놓고 저장하고 가겠습니다.
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선 누적 확진자, 누적 사망자, 그쵸? 그 다음에 중국인 여행, 이거 빈칸들이 있어갖고 이 빈칸을 먼저 없애야 될 것 같네요. 빈칸하고 0도 없애겠습니다. 빈칸하고 0도 없앨게요. 그러면 이 집단만 따로 뽑아서 해당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을 뺄게요. 0은 자료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빼고 분석을 해보죠. 그렇다면 중국 여행 여부를 이 집단만 선정해서, 우선 이 집단만 선정해서 아니다. 우선은 상관 분석을 먼저 한번 돌려보는 게 좋겠네요. 상관 분석부터 돌려볼게요. 자, 당일 누적 확장하고 요거만, 요 두 개만 상관 분석 먼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데이터 분석을 돌리게 되면 상관 분석이란 분석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게 힘들죠. 내가 인덱스라고 넣겠습니다. 국가명까지 넣을게요. 국가명까지. 하는 김에 여기까지 넣자. 여기까지 놓고 누적 확진자와 요것만 제가 상관 분석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돌리려면 반드시 옆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데이터에 데이터 분석, 상관 분석 변수는 이렇게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0.93 정도 나오고 양의 방향이죠. 그러니까는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높은 상관계를 가진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P값은 여기서 구해지지 않습니다. P값은 여기서 선제적으로 구해지지 않습니다. 원래 P값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P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추가 기능의 통계 분석, 상관 분석에서 시작해 봅니다. 누적 확인 눌러보면 해당 부분이 상관계수가 P값, 해당되는 P값인 0.000이니까 의미가 있다,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고 강도는 매우 높은 관계를 가집니다. 즉 누적 사망자나 누적 확진자나 거의 비슷한 패턴들로 나온다. 우선적으로 요 정도는 보시면 가실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것은 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우선 요 자료를 끄집어낼게요. 분석 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분석 1. 요 워크시트는 분석 1이라고 저장할 거고요. 자, 중국 여부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독과 환자 수도 한번 넣어볼까요? 요거 하나 넣을 거고, 연령대도 한번 넣을게요. 그 다음에 요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요것도 한번 넣겠습니다. GDP까지? 네, GDP까지 한번 넣어보죠. 자, 이렇게 놓으시면 해당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GDP와 해당되는 요 관련, 우선은 중국인 관광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부터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 엑셀에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엑셀에서 이게 상관관계가 돌려지나? 빈칸들이 있으면 아마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실행되네. 회귀 분석도 되려나? 자, 한번 돌려보죠. 그렇다면 상관 분석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중국 여부를 제가 앞부분에다가 끄집어내겠습니다. 얘를. 상관 분석은 빈칸에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걸 빼고요. 여기까지 이 자료에 대해서 상관 분석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관련한 전반적인 상관 분석 돌려보자. 데이터. 그런데 한번 돌려보죠. 데이터에 데이터 분석, 상관 분석. 자, 다음 같은 결과치가 나오시는데요. 관련 결과를 보시게 되면 누적 확진자와 요 부분이 GDP는 상당히 관계가 있네요. GDP와 누적 확장자, 누적 사망자. 근데 양의 방향으로 나옵니다. GDP가 높을수록 누적 확진자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요 P값은 여기선 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P값은 제가 다른 방법을 좀 구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왜냐 n수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엑셀에서는. 그다음 D 레벨 같은 경우는 외국 관광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SPSS로 돌려야 됩니다. 원래는 SPSS로 돌려야 되는데 우선은 P값만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P값만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돌리는 도중에 계속적으로 갑니다. 돌리는 도중에 지금 SPSS가 안 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할게요. 자, 다음은 제가 관광객 우선 요거와 해당하는 부분을 돌리기 전에 해당되는 중국 여부, 해당되는 중국인 분들이 여행에 갔던 분들과 아닌 분들에 대해서 누적 확진자와 누적 사망자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WHO 요거에 대해서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틀 고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구분 들어가야 되겠네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틀 고정하고 갑니다. 자, 제가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돌리기가 좀 이거 동네 표본 돌리기가 이거는 돌리기가 좀 빡빡한데 왜냐면 이거 각각 출연해줘야 되기 때문에 귀찮네. 우선은 제가 추가 기능으로 돌려볼게요. 왜냐면 이거 따로 끄집어내기가 귀찮습니다. 이거는. 자, 우선 중국 여부를 갖다 놓을게요. 중국 여부 갖다 놓고 종속 변수는 누적 확진자를 갖다 놓겠습니다. 누적 확진자를 갖다 놓고 독립표본 T검정을 놓고 돌려봅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1집단은 96, 2집단은 방문이 전혀 없는 집단은 96, 있는 집단은 119로 나오고요. 해당 부분은 0.000이니까 2분산입니다. 얘는 2분산이에요. 분산이 같지 않으므로 요거 선일명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집단과 2집단을 보시게 되면 누적 확진자인가요? 누적 확진자는 차이가 있다. 누적 확진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요 결과는 뭐라고요? 평균 차이, 즉 중국인 분들이 없으신 분과 중국인 방문이 없는 집단, 있는 집단을 비교하게 되면 있는 집단이 평균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방문을 하면 어떻다? 해당되는 확진자의 비율이 높다. 확진자의 명수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누적 사망자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누적 사망자하고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분석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귀찮아서 우선 요걸로 하고 제가 하나만 누적 사망자만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저것도 해야 되는데 F 검정도 해야 되는데 귀찮아 진짜. 요즘 들어서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자, 중국 여부 1만 끄집어내겠습니다. 2만 끄집어내겠습니다. 1만 끄집어낼게요. 누적 사망자.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 끄집어내고 좀 하겠습니다. 변수명까지 보여드리고 할게요. 그래야 논란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오해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중국인에서
방문 안 하신 거죠? 미방문. 그 다음에요, 방문자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방문 경험이 한 명 이상 있는 집단. 누적 사망자입니다. 방문이 되겠죠? 자, 우선 F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두 집단에 대한 F테스트를 해볼게요. 1집단은 예. 그 다음에 2집단은 예. 그 다음에 이름표 있고요. 새로운 데 넣어보겠습니다. 그 결과 해당하는 F테스트 결과 0.000으로 나옵니다. 0.000으로 나오니까 얘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분산이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분산이 같지 않다. 그래서 2분산으로 분석해서 됩니다. 얘는 뭐라고요? 2분산으로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데이터 분석. 그래서 이번에는 2분산으로 결정해야죠. 2분산. 2분산이기 때문에 F 요거 넣고 두 번째 거 얘 넣고 이름표를 넣겠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분석 결과는 제가 통계 분석 결과 요 밑에다가 계속적으로 붙여 드립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독립표본 T검정 결과 0.06이죠. 0.06. P값은 0.06이므로 해당하는 부분은 우선은 양측 검정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양측 검정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단측 검정으로 보게 되면 얘를 곱하기 2분의 1로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요걸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하나를 누적 사망자가 높다는 거죠. 방문자가 높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차이가 난다는 양측 검정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해당하는 단측 검정에서는 0.05보다 작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내용은 누적 사망자, 즉 중국인 분들이 오신다면 중국인 방문자가 있는 국가는 중국인 방문 국가는 누적 사망자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 그러니까는 방문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누적 사망자와 해당되는 누적 확진자 부분도 상당히 의미있게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다 지울게요. 쓸데없는 것들은 다 지우겠습니다. 이건 상관분석이라 이건 놔둬야 되겠다. 이건 상관분석이에요. 원본 분석 요걸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건 지울게요.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상관 1. 자, 누적 사망자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분석 1. 네, 요걸 보셨고 그 다음에 분산 분석을 돌려야 되는데 분산 분석은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보다 추가 기능에서 바로 돌려보겠습니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볼게요. 분산 분석에서는 해당되는 국가명보다 WHO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적 확진자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비교에서 LSD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볼게요. 덮어씌웠네요. 아무튼
그건 아까 그 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통계 분석 결과가 계속 누적이 돼서. 자,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0.05보다 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국가별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별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2분산, 요것만 2분산으로 한번 다시 분석해 볼까요? 요것만 2분산으로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똑같이 있으니까 요 2분산으로 놓겠습니다. 2분산 따로 놓을게요. 네. 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여기까지는 분석을 끝냈죠. 그 다음에 중국인 분들의 실제 방문과 실제로 어떤 명수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회귀 분석을 돌려볼 겁니다. 그래서 지역하고 중국인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가 우선 중국인 분들이 오시면 아예 안 오시는 보다는 오시면 방문하시면 사망자와 확진자가 확실하게 통계학적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분산 분석, 국가별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국가별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방문 여부가 우선 좀 필요하다는 것을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 분들만 뽑아다가 가셨던 부분만 뽑아다가 회귀 분석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은 뺍니다. 0 빼고 가는 거예요. 요 집단만 빼다가 죄송합니다. 이거 좀 숨겼더니 여기까지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중국 여행 인원만 이런 것만 뽑아서 분석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회귀 분석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얘를 독립변수, 얘를 종속변수로 놓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선 상관분석을 돌릴 겁니다. 요거끼리의 상관분석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해봅니다. 우선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우선 상관분석을 한번 돌려보기 위해서, 근데 얘가 저게 나와야 돼요. P값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통계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에는 이렇게 해당되는 P값이 나오질 않습니다. P값이 해당한 N수를 넣어서 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툴로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추가 기능의 통계 분석, 상관 분석 돌려봅니다. 상관 분석을 누적 확진자부터 사망자까지 관광 부분하고 돌려봅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상관관계 결과 0.000, 0.05보다 크네요. 해당 부분 0.05보다 크기 때문에 해당하는 중국인 관광객 분들은 해당하는 부분과 이것도 다 크죠. 누적 확진자와 누적 사망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뭐라고, 중국인 분들의 관광 명수와는 상관없어요. 명수하고는 큰 누적 확진자와 누적 사망자 간에는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좀 어중간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있고요. 이거를 우선 1이라고 놓고 할게요. 계속 겹쳐서 자, 그러면 회귀 분석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을 돌리기 위해서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단순 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선은 저게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셔도 돼요. 삽입의 그래프 분산형을 그려서 해당하면 이거는 극단값이 좀 있네요. 그래서 추세선 추가해서 바로 진행해 봅니다. 해당한 부분이 관계가 없어요. 해당하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잘 설명을 못하네요. 결과치 자체도. 그래서 해당하는 방향성이라는 것 자체가 우선 양의 방향입니다. 양의 방향이 맞긴 하지만 해당한 부분이
중국인 분들이 누적 사망자하고는 그렇게까지 관련성은 많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걸 한번 이렇게 나타나는 우선 표를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회귀 분석도 한번 돌려보죠. 아예 회귀 분석도 돌려볼게요.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은 이 통계 분석 결과치가 상당히 난잡하게 나와서 에이. 자, 우선 회귀 분석 한번 돌려볼게요. 데이터에 데이터 분석. 자, 회귀 분석 돌립니다. 회귀 분석. 자, 회귀 분석에서 Y축은 해당하는 누적 확진자. 네. 그다음에 X축에서는 중국인을 넣고 이름표 신뢰 수준 넣고 새 워크시트에 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범위를 요걸로 선택하지 말고 범위 자체를 요걸로 결정할게요. X축도 이건 왜 이렇게 결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확인 눌러봅니다. 자, 회귀 분석 1입니다. 자, 회귀 분석 1을 하게 되면 이건 안 쓸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결정계수 의미가 없고요. 해당하는 모형의 적합도입니다. 모형의 적합도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해당은 0.3보다도 작고 0.05보다도 크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보더라도 회귀 개수 역시도 원래는 얘를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형식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회귀 개수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없기는 하지만 설명해도 얘가 P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의미가 없는 변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가 0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변수가 독립 변수로서 적합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요거 지우고 갈게요. 자, 이번에는 사망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확진자, 중국인. 이거는 독립이 되겠죠? 종속. 자, 계속적으로 가죠. 데이터의 분석, 회귀 분석에서 자, Y축만 바꿔볼게요. 누적 사망자로 바꿉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원래 정규 확률도나 이런 것들도 다 그래야 됩니다. 적합도 잔차의 해당하는 적합도냐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됩니다. 원래는 얘가 다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보기에는 어려우셔서 설명해봤자 어려워요. 예. 자, 요것만 갖다 놓고서 붙여보겠습니다. 자, 종속은 사망자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사망자 역시 결정개수 작고 P값이 크기 때문에 모형이 적합하지 않고 원래는 6 끝내도 됩니다. 근데 P값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해당되는 중국인 분들이 하고는 종속 사망자하고는 관련이 없다. 사망자 수하고는 즉 중국인 분들의 N수 명수와 해당하는 부분과 사망자 수 간에는 의미 없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사망자 수가 해당하는 종속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중국인 여행 분들만 뽑아다가 제가 분석을 진행을 했죠. 자, 독감 환자 수하고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독감 환자 수하고도 분석하기 위해서 원본에서 분석 여기군요. 원본에서 독감 환자 수고만 다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PSS를 사용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거 독감 사망 이거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원본에서 누적 사망자 그 다음에 독감 환자
요까지 상관분석하고 돌려볼게요. 여기서 그냥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0 있는 거 누적 사망자 요 독감 환자 수를 기준으로 데이터 정렬 독감 환자 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하겠습니다. 내림차순 오름차순 내림차순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내림차순 할게요. 내림차순에서 독감 환자 수가 0은 그대로 존재를 하고 얘를 빼고 진행하겠습니다. 유효한 데이터입니다. 자, 얘만 가지고 제가 우선 상관분석부터 돌려봅니다.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상관분석 돌려봅니다. 자, 누적 사망자 수 부분에 독감 환자 수는 그렇게 관련이 그렇게 높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얘를 회귀 분석을 한번 돌려보죠.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회귀 분석 돌려봅니다. 회귀 분석 어디 갔나 보실까요? 회귀 분석. 자, 첫 번째 Y축은 누적 사망자로 놓고요. X축은 요 독감 환자 수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진행하겠습니다. 결과 요거는 자, 물론 의미가 없고 여기도 의미가 없고 일단 P값도 0.05보다 크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해당되는 부분은 사망자 사망자도 관련이 없다. 사망자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감하고는 사망자 확진자하고도 한번 볼까요? 확진자하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하고도 분석해 볼게요. 확진자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확진자 역시 의미가 없어요. 중국인 독감 부분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감하고 사망자하고는 관련이 없다. 독감하고 사망자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사망자 확진자 모두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누적일까요? 뭐 누적인 것 같아서 요 정도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별로 연령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와 해당되는 사망자 수 그거와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령수를 빼고 피드값 없음을 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다 놓은 다음에 분석을 다시 해볼게요.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평균 연령으로 하겠습니다. 평균 연령. 자, 평균 연령을 가지고 분석을 할 건데요. 자, 누적 확진자 요것만 끄집어낼게요. 누적 사망자 그 다음에 평균 연령 요거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상관분석을 먼저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관분석 돌려봅니다. 이거는 독감 상관.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평균 연령에 대해서 요것만 가지고 상관분석 한번 돌려봅니다. 원래 P값이 나와야 되는데 P값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좋은 분석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상관분석 돌려봅니다. 자, 그 결과
얘네들끼리는 단연히 관계가 있고 요거는 관계가 그렇게 높진 않아 보입니다. 자, 요거는 상관관계 분석이 나왔고요. 얼른 P값까지 구해야 됩니다. 상관 분석. 아이고, 상관 분석 평균. 자, 원래는 얘 부분을 추가 기능에 근데 이름이 똑같은 게 있어서 아마 얘가 안 나올 텐데. 같은 병수에 있어서 이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SPSS로 하면 금방 끝나는데 엑셀로 하는 거니까 이건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돌려볼게요. 상관 분석. 자, 상관 분석 결과. 어떠신가요? 0.05보다 작음으로 관계는 있네요. 관계는 있는데 강도가 약하다. 강도 좀 해당되는 강도가 좀 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P값은 작아서 관련은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이 개수만 봐서는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을 별로 저희가 추천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합니다. 회귀 분석 돌려봅니다.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회귀 분석 돌려볼게요. 자,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죠. 종속 변수는 누적 확진자. 그다음에 독립 변수는 얘가 되겠죠. 자,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확진 연령 보겠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시면 모형이 적합하지 않고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네요. 설명력이 좀 낮죠.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기울기나 그런 것들이 적합하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상관계수값의 강도가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지만 이 결과를 평균 가격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높을수록 이게 설명력은 약해요. 우선은 해당하는 부분이 연령이 즉 한 1세가 늘어나면 해당되는 확진자는 1961명 증가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또 시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또 Y절편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치가 모형식이 그렇게 좋은 분석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지겠습니다. 평균 연령하고도 이게 음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연령 0세가 되면 마이너스 33295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는 상수 원점을 통과하는 식을 또 구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골치 아프긴 한데 아무튼 좋은 모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잘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태로 자료가 제대로 나온 자료는 거의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결과는 자, 이번엔 사망자입니다. 사망자 연령 역시 어떠시나요? 역시 관련이 설명 정도가 낮고요. 하지만 모형식은 요걸 먼저 보고 근데 의미를 보면 역시 기울기가 167로 나옵니다. 사망자가 좀 연령 평균이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 부분이 증가된다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업단 평균 연령 0세라면 3433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애매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원래 원점을 통과하는
회귀 분석을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려면 조금 계산식이 많이 어려워져요. 해석하기가 좀, 해석도 많이 어려워지고요. 이거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0세라면 어떻게 된다고? 기본적으로 사망자가 3,433명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0세인데 3,433명이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좀 안 되죠.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10세, 20세가 돼야 20세 정도 돼야 20세 정도 되면 몇 나올까요? 평균 연령이 요 정도는 돼도 그래도 해당되는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평균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망자가 증가되긴 되는 기울기인데 워낙 기준점은 20세 이상부터 많이 20세 이상부터 평균 연령이 20세 이상으로 나와야 해당한 부분이 사망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21세 정도는 돼야 그 다음부터 누적 사망자 수도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는 원점을 통과하는 그걸 구해야 됩니다. 원점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원점을 여기 구해줄 수 있나? 한번 볼까요? 함수의 0을 얘를 적용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요거 원점을 통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얘를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요걸로 보충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설명 자체가 좀 쉽지 않아서, 자, 누적 확장자 평균 연령이 0이라면 누적 확장자는 0이라는 원점을 통과하는 회귀 분석으로 돌려봅니다. 이거는 원점을 통과하는 회귀 분석으로 돌려볼게요. 자, 누적 확장자입니다. 상수에 0을 적용한다는 것은 원점을 통과하는 연령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아예 안 쓰면 0이 되는 것처럼 얘는 0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평균 연령이 1이 되면 사망자 수가 969명. 그 정도로 원점인데 원점이 그렇게 좋은 분석 기법들은 아닙니다. 설명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예. 계속적으로 갈게요. 누적 사망자로 놓겠습니다. 여기서는 의미 있는 변수로 나오는 사망자는 연령이 증가될수록 65명, 그러니까 0을 시작한다면 이 정도로 나타난다. 원래는 요걸로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요걸로 설명하는 게 맞긴 맞는데 해당 부분을 좀 원점을 통과하는 경우로, 근데 좀 애매하네 이거는. 근데 0 이게 좀 어려운 설명이거든요. 원점을 통과하는 0점인데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원칙은 얘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걸 설명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원점을 통과하는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다중회귀 분석은 여기서 나오는 걸로는 좀 힘들어요. 예.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셨고요. 다음은 하나 더 해봅니다. 이제 비타민 D 레벨만 뽑아낼 건데 N수가 너무 많이 작아집니다. 이게 너무 작아져가지고 이걸 할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추출해서 해드릴 테니까 그건 직접적으로 한번 돌려보는 요걸 가지고 분석을 직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지금 분석한 것도 1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 똑같이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작업을 하셔야 결과치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파 사경원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시간으로서 나왔던 해당되는 요 부분에 우선은 필터를 전체를 다 해제하고 제가 이번에는 GDP하고 관련한 사망자 수하고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빠진 것 같아서
이거는 보충적으로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GDP 있는 분들만 뽑아다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죠. 자, 진행합니다. 자, GDP 있는 분들만 해서 사망자와 누적 사망자 확진자만 제가 이 부분을 회귀 분석과 상관 분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귀 분석부터 상관 분석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당한 부분 회귀 분석으로 빨리 돌려볼게요. 자, Y축 종속 변수는 확진자로 하겠습니다. 확진자. 그 다음에 X축은 GDP로 넣겠습니다. 회귀라고 놓을게요. 자, 여기를 보니까 0.00니까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부분이 또 개수값 값이 좀 애매한데요. 기울기가 너무 약합니다. 기울기가 해당하는 부분이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게 되고 설명도 상당히 높은데 기울기가 매우 작습니다. 결론적으로 GDP가 높을수록 어떻다? 해당되는 확진자가 많다. 확진자 명수는 많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망자도 한번 볼까요? 자, 사망자 같은 경우도 의미는 있네요. 근데 역시 어떻게 한다? 기울기가 너무 약합니다. 기울기 자체가 소폭 증가하는, 정말 소폭 증가한다는 의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GDP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어떻다? 사망자 수는 증가하지만 어떻다? 매우 소폭 증가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부분에 대해서 GDP까지 좀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 자료로 합니다. 요 자료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부분이 GDP 해당되는 비타민 D만 가지고 이런 부분만 한번 빠르게 한번 분석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이런 부분은 시간적으로 이것도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빠르게 동영상으로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죠. 분산 분석이랑 이런 거를 제가 바로 그냥 추가 기능으로 진행할게요. 나머지 분석은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쓰세요. 네, 그런 것까지 제가 다 해드리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표본을 놓고 고급에서 이거 더 이상으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중국인 여부, 그 다음에 해당되는 누적 사망자, 누적 확진자부터 볼까요? 확진자부터 볼게요. 차이가 없네요. 해당한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로는 차이가 나지 않아요. 비타민 D로는 현재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 집단만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누적 사망자입니다. 누적 사망자. 누적 확진자, 위에는 누적 확진자. 다른 이름을 저장하겠습니다. 방문 역시 어떠세요? 누적 사망자 역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서 중국인,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중국인들을 또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N수가 매우 작아질 텐데 매우 작아질 텐데 해보죠 뭐. 여기서 원본에서 중국인 여행 있으신 분들만 뽑아서 자, 바로 돌려봅니다. 자, 상가분석, 회귀분석 바로 돌려볼게요. 해당하는 외국인 의구분에서 바로 진행합니다. 상가분석 돌려볼게요. 누적 확진자, 누적 사망자, 그 다음에 중국인 확인 눌러봅니다. 자, 누적 사망자, 확진자를 보시게 되면 특히 이건데요. 관련이 없네요. 우선적으로 중국인분과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간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회계분석도 돌려봅니다. 회계분석 돌려볼게요. 자, 독립변수는 해당되는 아까 보여드렸던 외국인 여행 확진자를 종속변수로 놓고요. 확인 눌러봅니다. 자, 그 결과 의미가 없네. 결정계수도 의미 있고 의미가 없고, 근데 해당하는 모형식은 의미가 없어요. 모형식은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P값도 의미가 없네요. P값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갑니다. 종속변수는 사망자, 사망자, 그 다음에 네, 돌려보겠습니다. 확진자, 네, 사망자, 사망자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사망자 역시 의미가 없는 결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국가별, 여기서 국가별 인원별로 볼 건데요. 명수는 다 있네요. 요거 가지고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회귀 분석 돌려봅니다. 잠깐만요. 국가별이 아니고 여기서 비타민 D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별 연령이 있으신 분들만 뽑아내겠습니다. 다 있으시네요. 요것만 가지고 바로 회귀 분석 돌려봅니다. 자, 종속 변수는 누적 확진자로 놓겠습니다. 외국인은 넣는 게 아니라 중국인은 넣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연령이 돼야 되는 거죠. 연령, 죄송합니다. 연령이 돼야 되는데 잘못 넣었습니다. 네.
연령입니다. 이거는. 자, 연령 역시 의미가 없고요. 유의 확률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평균 연령하고는 해당되는 표본수가 너무 작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표본수 자체가 너무 작아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죠. 누적 사망자입니다. 그리고 중국 분들의 나간 거 확인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인원수죠? 맨날 까먹어요. 명수죠, 명수. 평균 연령. 죄송합니다. 자, 이 경우 연령. 얘는 이쪽은 확진자. 확진자, 사망자. 사망자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시면 결과치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하는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돌리기 위해서라면 해당되는 상관 분석을 먼저 전제 조건을 놓고 회귀 분석을 돌려야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여기서는 현재 비타민만 해당되는 비타민 대상으로만 국가별 연령과 요것만 한번 잠깐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죠. Y축은 종속 변수는 누적 확진자, 그 다음에 X축은 국가별 연령 넣고 확인하면 역시 여기서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회귀 분석 누적 확진자 그 다음에 평균 연령. 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타민 D 집단만 뽑으면 더 나쁩니다. 더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왜냐 아무래도 표본수가 매우 작아지기 때문이겠죠. 자, 이상으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치를 모두 뽑아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파 4강원이었습니다.